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25일이죠. 워낙은 이제 영수회담을 갖는 것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었는데 물론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뭐 내일 날짜를 못 박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추정컨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낙선자, 낙천자들을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로 불러서 같이 지금 점심을 먹고 이 시간쯤 점심이 끝났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끝났겠죠. 2시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낙선자, 낙천자들이 과연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했을까? 아니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위로하는 얘기를 길게 하고 낙선자, 낙천자들도 뭐 고맙다는 인사 정도 하고 그냥 끝냈는가? 아니면 대통령과 낙선자들이 정말 처절하게 무릎을 맞대고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과 국민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기 위한 대안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토론을 했는지 여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비공개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비공개군요. 네. 그런 이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이제 기자들이 또 밀착 취재를 해가지고 뭐 얘기가 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이 있고 또 다른 날짜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 받으면 하루 종일 받죠. 그래서 날짜 빼기가 힘들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비어있는 날이 내일밖에 없습니다. 서로 같이 비어있는 날이.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25일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한오섭 전 정무수석하고 서로 이제 뭐 언제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고 지난 월요일 오후 3시에 서로 만나기로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전에 갑자기 정무수석 교체 인사를 발표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입이 이만큼 나왔었죠. 대통령실 일하는 게 매끄럽지 못하다. 하필이면 이때 정무수석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이제 임명이 된 것 아닙니까? 이건 대통령 임명하면 그 날짜로 그냥 수석인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제 그렇게 돼서 뭐 어제 만났다는 거죠. 드디어 화요일 날. 이제 그래서 양쪽이 한 2~3명씩 와가지고 뭐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들고 온 보따리가 워낙 무겁더랍니다. 오만 것을 다 들고 와가지고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뭣도 해야 됩니다. 그중에 민감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최상병 특검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법안 9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는데 그 거부권 행사한 것을 사과하라. 아니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헌법이 보장한 바 있는 제의 요구권을 행사를 한 건데 이른바 그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건데 그걸 사과를 하라고요. 그게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이랍니다. 그게 민심이랍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라. 김건희 여사 뭐 특검도 받아들여야 된다. 뭐 최상병 특검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민주당 사람들 정말 영수회담 할 생각이 있기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가. 이건 파토내러 온 사람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만났던 양측이 다음 언제 봅시다라는 다음 만날 약속 날짜조차 안 잡고 그냥 헤어져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40분 만에 헤어졌던가 그렇더군요. 40분 만이면 앉자마자 뭐 약간 뭐 다른 얘기 몇 마디 하고 새로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이 왔으니까 뭐 그 얘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본론에 관해서는 서로 할 얘기 잠깐 하고 끝내버렸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금방 나가면 기자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조금만 더 앉아있다 나갑시다. 그랬나요 혹시? 예전에 그런 적 있잖아요.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두 사람 만나서 어디서 밥 먹었을 때 5분 만에 얘기가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10분 만인가?
근데 지금 바로 나가면 기자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만 여기서 시간 보내다 나갑시다. 그래서 비공개 만남이라고 돼 있는데 문 닫고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먼 산 보고 있다가 서로 핸드폰만 받겠죠. 그러다가 한 40분쯤은 우리 나갑시다 이제. 그러고 나갔다만 뭐 그런 적도 있다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런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펼쳐놓은 보따리를 보니 서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을 이제 꺼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때에 또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맞이하지 않은 그런 서먹서먹한 사이, 그리고 걸어온 길이 정반대인 또는 국정에 관한 생각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만날라며 어떤 이야기를 의제로 올려놓자 이런 이야기보다는 서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를 먼저 내려놓는 것이 그게 일을 풀어가는 순서다. 서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좀 내려놓아라.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났는데 사법 리스크, 요즘 재판받기 참 바쁘시지요. 제가 보니까 재판을 3건이나 받고 계시대요. 제가 검사 생활 오래 했잖아요. 이 재판 이거 제가 봤을 때 제가 딱 사건 보면 저는 금세 알 수가 있는데 이거 금년 내로 교도소 안 가는 거 참 힘들겠는데요. 이 정도면 금년 말에는 아마 콩밥 드시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또 앉자마자 그 부인 되시는 김건희 여사님 특검 그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특검 결과로 뭐 김건희 여사님 검찰이 소환 조사도 하고 특검 검사가 소환도 하고 뭐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은 뭐 형사 처벌도 받으셔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자고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서로 만나서 실없는 덕담이나 주고받자 한 자리는 물론 아니지만 그리 말을 터야 될 건 아닙니까? 말을 튼다. 또 그런가 하면은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를 그냥 다 들어줘라. 그 뭐 그렇게 힘드냐. 거기에 대해서 동의만 하지 말아라. 가령 이재명 대표가 와가지고 25만 원 이거 추가 경쟁 예산 바로 만들어주세요. 최상명 특검법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국회가 바뀌면 22대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마 시작할랍니다. 그냥 들어요 그냥. 그러자고 지금 영수회담 한 거 아닌가.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제가 너무나 나이브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첫 만남에서부터 뻥 하고 뭐 터지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버려서 이번 주에 영수회담 하기는 이미 곤란한 거 아니냐. 지금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영상회담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밖에 시간이 안 나는데 쌍방간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비롯한 참모들하고 이재명 대표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지금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양쪽이 만났다는 속보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영수회담의 먹구름이라는 제목을 붙였더군요. 먹구름이 꼈다. 오늘 날씨도 꾸무르하더군요. 아침부터 비가 왔다가 해 갔다가 다시 비.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이 서울 광화문 일대는 지금 낮은 구름이 내려와 있습니다. 새벽에는 비 오고. 그런데 또 점심 좀 전인가요? 뭐 해가 쨍하고 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꼭 지금 영수회담 분위기하고 딱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인선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권영세
김한길 또 뭐 성낙인 뭐 그다음에 박영선 등등 이름 있잖아요. 한 대여섯 명 되더군요. 또 이제 그 언론사별로 자기네들이 어디서 한마디 귀동냥 하고 오면은 그 사람 이름도 집어넣어 가지고 가령 뭐 그 7명도 됐다가 8명도 됐다가 그러던데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일지 아니면 지금까지 전혀 거론이 안 됐던 그런 분이 또 등장을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랄 만한 빅카드가 있다 그러다. 뭡니까? 제가 갑자기 이제 궁금증이 통해서 물어봤더니 이재명을 총리로 임명해버려. 그러면서 그분이 덧붙이는 말이 그리고 인사청문회 빡세게 하자고. 국민의힘 이 의원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틀 동안 하거든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이틀 동안. 네. 그러면 하루에 뭐 10몇 시간씩 한다고 그러면은 20몇 시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앉혀놓고 20몇 시간 질문을 해보세요. 그 사람 탈탈 털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마냥 농담이지만은 않은 그런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오죽하면 175석을 가진 곧 있으면 169석이 될 어찌됐든 과반을 훌쩍 넘는 제1야당의 당수를 다 쓸데없고 그냥 이재명을 임명해라. 그러고 나서 이재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런저에 거절을 하는지 진지하게 검토를 하는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그 인사청문회 하면 될 거 아니냐. 인사청문회. 채택 보고서 불발. 그래서 이재명 총리 후보 낙마 이렇게 신문마다 막 대문짝 많은 활자로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난맥상에 빠져 있습니다. 뒷맛이 쓰죠,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드러나는 발언들이 여기 삐쭉 저기 삐쭉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네요. 이재명 대표가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니다. 자기네가 갑이다 이런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허리를 굽혀야 되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는 의제 다 받아들여라. 뭐 거부권 사과하라는 것. 최상병 특검하자는 것, 뭐 기타 등등 거기에 다 뭐 이런 법 저런 법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이건 일방통행으로 통과시킨 법이건 대통령이 다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뭐 그런 거지요. 지금 이제 그런 속내가 진성준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아쉬워서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한 거야. 이렇게 오만 불순 방자한 모습을 급기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승자의 저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그 어떤 신호가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면 자세가 저절로 이렇게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 영수회담 연락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인간적인 약점이라는 게 거기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쉬울 거 없어. 이게 이제 오만한 거죠. 일국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맞상대하는 회담을 놓고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쉽지 않다.
이걸 일컬어 정치적 오만의 극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후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른 건 다 용서하고 참아줘도 오만 불손 방자한 건 안 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응징합니다.